청국장 냄새 난다며 손주 재롱잔치 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날 저는 손주를 보러 간 할미였고 며느리는 저를 숨겨야 할 수치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냄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 시선 앞에서 사람을 가르고 사람을 버린 며느리의 잔인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늘은 손주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그날부터 결국 체면을 버리고 조아리게 된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곳은 사연 끌림입니다. 며느리는 손주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냄새 배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냄새요? 제가 평생 지고 온 게 냄새였나 봅니다. 저는 새벽 4시면 일어나요. 콩을 씻고 솥에 삶아요. 삶은 콩은 식혀서 볏짚에 싸고 띄우고 다시 말립니다. 청국장이에요. 시집와서 배운 게 이거였고 애들 학교 보낸 것도 이 돈이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냄새는 손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배었어요. 장화를 벗어도 발끝에서 올라오는 냄새, 머리를 감아도 남는 냄새. 그래도 괜찮았어요. 일하는 사람 냄새니까요. 아들네 집에 가는 날이면 더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 입던 옷은 절대 안 입어요. 따로 장롱에 넣어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손톱을 다시 한번 닦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손주 예준이 얼굴 보는 게 좋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 얼굴 보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가 뛰어왔어요. 할미! 작은 손이 제 다리를 꽉 안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강아지 또 컸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어머니, 예준이 내려놓으세요. 응? 냄새 배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요즘 어린이집 엄마들 예민해요. 애들한테 냄새나면 친구 엄마들이 뭐라 하거든요. 저는 손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예준아, 엄마가 말했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편하지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 옆에 앉지 않고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작업하고 오신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뭐 아침에 좀. 외출복은 따로 챙겨 입고 오신 거죠? 그럼 물론이지. 집 들어오기 전에 손 씻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씻었어요. 2번이나 씻고 왔는데요. 며느리는 손톱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게 일 좀 줄이시죠. 나이도 있으신데.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진작 줄였겠지만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밥은 먹었니? 네. 엄마는요? 나야 먹고 왔지. 아들은 제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거기 말고 여기 앉아요. 아들은 잠깐 멈칫했어요.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어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갈게. 벌써요? 저녁은요? 아들이 물었지만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할미, 가지 마. 아이가 제 다리를 안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할머니 바쁘시대. 다음에 또 보자. 저는 아이한테 손만 흔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벗었어요. 외출복을 걸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분명히 났습니다. 저는 옷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장롱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냄새가 나나? 손을 코에 가져다 댔어요. 씻고 또 씻었는데도 청국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일하는 냄새, 먹고 사는 냄새, 평생 지고 온 냄새. 그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그 냄새는 재롱잔치 날 더 큰일이 됩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예준이 생일이에요. 그래? 벌써 5살이네. 그래서요, 케이크 사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했어요. 초대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일하지 말고 오세요. 꼭이요. 아, 그거였구나. 알았다. 그리고 옷도 좀 밝은 걸로 입고 오세요. 어두운 거 말고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어봤어요. 밝은 옷이라 딱히 없었습니다. 새 옷을 샀어요.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 평소 같으면 안 살 색깔이었지만 며느리가 밝은 거라고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할미! 손주가 뛰어왔지만 이번엔 제가 멈췄어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며느리는 제 옷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옷 괜찮네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는데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응? 외투는 여기 두고 가세요. 현관 옆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다른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여기 걸어두세요. 저는 외투를 벗어서 드레스룸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다른 옷들과 떨어진 구석이었어요. 손주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과일, 케이크.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해. 손주가 웃었어요. 케이크 초를 끄고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도 케이크 좀 드세요. 그래. 너도 어서 먹어. 케이크를 먹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주문 많이 들어와요? 뭐 좀 있지. 힘드시겠어요. 할만해.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근데 어머님, 집에서는 그 일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예준이가 크잖아요. 애가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할머니 직업 물어볼 텐데 며느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창피하다는 얘기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당신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데? 엄마가 평생 그 일을 하셨는데
나도 알아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애 앞에서까지 굳이 말해야 해요? 저는 케이크를 먹던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알았다. 안 하마. 해가 지고 일어났어요. 그럼 나 갈게. 벌써요? 저녁은요? 아니다. 피곤해서. 현관에서 외투를 찾으러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멈췄어요. 제 외투만 따로 걸려 있었어요. 다른 옷들과 한참 떨어진 곳에 마치 격리된 것처럼요.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외투를 입고 문을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불 켜진 아파트들이 지나갔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서는 그 일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요즘 어린이집 엄마도 예민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것 같았습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 숨겨야 할 무언가.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어요. 집 앞에 서서 손을 봤습니다. 청국장 띄우는 손, 아들 키운 손, 손주 안고 싶은 손. 그런데 이 손이 더러운 건가요? 불을 켜고 옷을 벗었어요.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일만 관리한 게 아니었어요. 입는 옷, 하는 말, 서는 자리까지 제 존재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콩을 씻고 솥에 삶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 냄새, 이 일, 며느리는 이걸 숨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 일로 아들을 키웠어요. 이 일로 살아왔고요. 볏집에 콩을 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새벽 공기만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느리의 통제는 재롱잔치 날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 목요일에 예준이 재롱잔치래요. 재롱잔치? 어린이집에서요. 엄마도 오실 거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일 쉬고 갈게. 좋아요. 그럼 그날 봐요. 전화를 끊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목요일. 손주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재롱잔치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일 쉬기로 했어. 그게요. 며느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실내잖아요, 어린이집이. 응, 알아. 다른 부모들 다 깔끔하게 하고 오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깔끔하게 갈 텐데 어머님이 그러실 거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워낙 예민해서 그래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말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생각해보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지난번에 샀던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 거기에 맞춰 입을 수 있는 바지. 깔끔했습니다. 누가 봐도 단정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혼자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님, 재롱잔치 말인데요. 응, 좀 더 생각해 봤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공간이 좁대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거짓말이었어요.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가려고요. 어머님은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 다음은 또 언제일까요? 알았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롱잔치는 한 번뿐인데 손주가 5살 때 하는 재롱잔치는 딱 한 번인데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재롱잔치 가도 되는 거 맞지? 네, 당연하죠. 왜요? 며느리가 공간이 좁다고 그러던데?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럼 나 가도 되는 거냐? 엄마, 오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좀 예민해서요. 그래도 오세요. 예민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재롱잔치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 가면 며느리 얼굴이 어떨까? 다른 부모들은 날 어떻게 볼까? 정말 내가 문제일까?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지? 손을 코에 가져다 댔어요. 냄새가 나나 싶어서요. 안 났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안했습니다. 재롱잔치 당일날 아침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샤워를 2번이나 했습니다. 비누칠을 여러 번 하고 머리도 감았어요. 밝은 옷을 입고 향수는 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향수 냄새도 싫어할 것 같아서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죠? 어린이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손을 계속 봤습니다. 손톱 밑을 다시 확인했어요. 깨끗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모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다들 깔끔했습니다. 젊은 엄마들, 아빠들, 그리고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응? 그냥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사람들 많잖아요. 좁아서. 거짓말이었어요. 공간은 넓었습니다. 나도 손주 보러 왔는데 다음에 보시면 안 돼요? 집에서 조용히. 며느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손주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미!
손주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를 본 거예요.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오늘은 안 돼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알았어. 갈게.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날 문제 삼지 않았어요. 며느리만 혼자 상상하고 혼자 키우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쫓겨났어요.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옷을 벗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 깨끗한 바지, 다 소용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뭐지? 그날 이후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그냥 포기하고 집에 있을까? 아니에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고 옷매를 다시 정리했어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롱잔치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강당은 넓었습니다.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무대는 알록달록한 풍선이 달려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며느리가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절 못 봤습니다. 손주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토끼 귀를 쓴 손주가 보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는 친구들과 줄을 맞춰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 어색한 율동,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손주가 객석을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미! 할미! 손주가 무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도 뒤를 돌아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며느리가 제 쪽으로 빠르게 왔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손주 보러 갔지. 가시라고 했잖아요. 나도 할머니야. 볼 권리 있어.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보잖아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았어요. 밖으로 나가세요. 그때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할미, 내 노래 들었어? 그럼 잘했어, 우리 강아지. 손주가 제 다리를 안으려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낚아챘어요. 예준아, 할머니 바쁘시대. 왜? 나 할미랑 놀고 싶은데? 주변 엄마들이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엄마가 들었어요. 힐끗 저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 그 표정, 저는 알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손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 할미랑 있을래. 예준아, 엄마 말 들어? 싫어. 할미. 아이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그 표정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아이를 안으면 더 이상 손주를 못 봅니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강아지야, 엄마 말 잘 들어. 할미는 갈게. 왜 가? 응, 할미가 일이 있어서. 손주가 울면서 떼를 썼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한 거죠? 강당을 나오는데 뒤에서 손주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미, 가지 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린이집 앞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손주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 존재가, 제가 하는 일이, 저의 냄새가. 저는 그저 손주를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한참 뒤에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넌 왜 나와? 들어가 있어. 미안해요.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좀 예민해서. 예민한 게 아니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네 와이프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해. 알아? 엄마, 너도 알면서 그냥 당하고 있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당해도 된다는 거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 간다. 집에 가서 일이나 해야지.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일밖에 없더라.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들도 저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참고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조만간? 그 조만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옷을 벗고 집에 도착해서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나예요. 청국장 띄우는 사람.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그런데 왜 숨어야 하죠? 왜 존재를 지워야 하죠? 거울 속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 그날 밤 결심했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방향까지 바꿔줄 수는 없다고요. 한 달 후 재롱잔치 이후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 목소리도 사진도요. 저는 그냥 일을 했습니다. 콩을 씻고 삶고 띄우고 그게 제 삶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예요.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들어와. 밥은 먹었어? 네. 아들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지? 엄마.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린대요. 얼마나? 보증금은 5천, 월세는 40만 원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집값이 오르니까. 다른 집은 알아봤어? 알아봤죠. 근데 이 동네는 다 비슷해요. 아들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외벌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왜 그 동네였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 살 돈은 있었어요. 교회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돈. 하지만 며느리는 싫어했습니다. 그런 동네는 창피해요. 제 친구들이 다 이쪽에 살아요. 체면이었어요. 그래서 월세로 버텼죠. 비싼 동네, 좁은 집. 월세 계약 갱신할 때마다 눈치 보던 얼굴도 이사 얘기만 나오면 굳어지던 표정도 저는 다 봐왔습니다. 엄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보증금 5천이랑요. 월세 차액까지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뭐래? 차에 있어요. 왜 같이 안 들어왔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부터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엔 결심이라기보다는 체념이 먼저 보였어요. 왔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전부 다요. 소파에 앉은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돈은 보태줄 수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월세는 안 돼.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 끊지 마.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편에 맞는 동네에 아파트를 사. 그럼 도와주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쪽 동네가 창피한 거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지금 그 동네에 월세로 산 거야. 알아. 근데 이제 그 체면 때문에 망하게 생겼잖아.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선택해. 체면을 지킬 건지 현실을 택할 건지. 체면 지키고 싶으면 알아서 해. 나는 거기엔 돈 안 보태준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때는 너무하지 않았고?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해서 돈을 모았어. 그 돈을 체면 유지하는 데 쓰라고 번 게 아니야. 형편에 맞게 살아. 그게 답이야. 며느리가 처음엔 말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제가 좀 예민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아. 죄송해요, 정말. 그래. 잠시 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자주 뵈러 와도 되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당분간은 보지 말자. 예? 너희 살림부터 정리해. 집 사고, 이사하고. 그동안 나는 일이나 할 거야. 예준이는 나중에 보지 뭐.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화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하다.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래.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도와줬습니다. 돈도 주기로 했고요. 하지만 관계까지 허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하니까요.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콩을 씻고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이 일, 이 냄새. 며느리는 부끄럽다고 했죠. 하지만 이 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일로 손주를 안았고, 이 일로 번 돈으로 아들을 다시 도와줬습니다. 저는 볏집에 콩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냄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증거야.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나는 청국장을 띄웁니다. 당당하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